2021년 뉴 노멀을 빛낼 5가지 주식과 그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Five stocks to benefit from the top 5 trends in 2021. 올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요즘 주식 너무 핫하고 뭐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많은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뭐 버블이 아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버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거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어쨌든 트렌드를 읽어가는 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기사가 저는 눈에 좀 들어와서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 네, 내용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극심했어요.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고 승인도 많이 됐고 FDA 승인도 됐고 2021년에는 계속 백신들이 계속 배포가 되면서 다시 노멀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은 뉴 노멀에 대한 컨셉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디지털화의 가속화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디지털화냐면 뭐 워크스페이스 사무실 그리고 교육 온라인으로 교육 많이 하죠. 그리고 헬스케어 온라인으로 진료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 같은 것도 온라인화 돼 있죠. 특히 요즘에 보니까 월마트 같은 데다 미리 계산도 하고 제가 물건을 골라 놓으면 주차장까지만 가면 점원이 나와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베스트바이도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웬만한 곳에는 미국에서는 요즘에 저런 게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옛날부터 뭐 이마트나 이런 데 뭐 조금만 많이 사면은 배달이 다 되고 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막 그런 시스템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생겼고 또 페이먼트 같은 경우도 뭐 비접촉으로 많이 하니까 뭐 그런 뭐 페이 시스템, 애플페이, 뭐 안드로이드 페이 같은 페이 시스템뿐만 아니고 뭐 다른 핀테크들, 뭐 페이팔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고 이 배달도 많이 하죠. 배달의 민족 한국에서는 배달이 옛날부터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이 코로나 사실 방어도 잘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미 뉴노멀로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 재택근무가 그닥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만 빼면은 정말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뭐 각설하고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딜리버리뿐만 아니고 오토메이션도 이제 전부 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그런 대상으로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뉴 노말의 컨셉을 바꿔놓았다고 하고요. 이런 사무실 교육, 의료, 소비, 지불, 배달, 오토메이션 모두가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얘네들은 계속 핫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1으로 보면은 Continuous of Video Conferencing,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비디오 컨퍼런스는 계속 될 거다라고 내다를 봤습니다. 이 리모트 워킹 아직도 집에서 재택근무 계속 해보니까 꽤 되거든요. 1년 동안 이미 재택근무를 많은 회사들이 적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값도 싸게 치고 어쩌면 사무실이 없어질지도 모르죠. 자산 같은 것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또 뭐 출퇴근 시간 절약하죠. 뭐 자동차 타고 나가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기름값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 뭐 자동차 메인테너ンス 비용이라던가 뭐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피로도도 많이 줄어들 거고 뭐 이 편리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웹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뭐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 듣는 거 굉장히 이제 노멀 하잖아요. 요즘에 뭐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학교 외에도 학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뭐라고 하죠? 이 뭐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웹 베이스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유뎀이라던가 뭐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핫해졌죠. 그리고 텔레 헬스케어도 있다고 합니다. 이 텔레 헬스케어는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보니까 코로나 덕분에 뭐 코로나가 와서 잘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원격으로 진료를 본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거나 뭐 정말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지만 뭐 증상, 기침이라던가 뭐 간단하게 그냥 카메라로 뭐 입안에 잠깐 보여준다거나 뭐 내과가 주로 그러겠죠. 이게 뭐 가벼운 감기나 이런 처방만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뭐 이런 헬스케어가 있으면은 뭐 약까지도 배달을 해 주고 뭐 처방전만 보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병원에 방문을 안 해도 간단한 병들은 쉽게 처방받고 고칠 수 있다. 시간도 세이브하고 괜히 병원에 이 시국에 병원에 가서 또 다른 병균을 옮을 걱정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된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는 거는 계속 올해에도 발전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어, 혁신이죠. 비디오 컨퍼런싱의 혁신은 이제 파일 싱크로도 되고 파일 쉐어링도 되고 뭐 일렉트리컬 사인도 될 거고 이제 서류 같은 거 사인할 때도 비접촉으로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뭐 통합화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암호화라던가 그런 시큐리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들 많이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비즈니스 확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고 뭐 작은 펌이라던가 뭐 큰 대기업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 베네핏을 계속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베스트 게이너로 보면은 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줌은 정말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저 또한 줌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줌이 해보면 왜 줌을 쓰는지 알겠더라고요. 쉽고 간단하기도 하고 여기 need no instruction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좋고 연결도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그 뭐죠? 저기 팀즈? 팀인가? 팀즈 맞죠? 팀즈라는 그것도 써봤는데 얘는 약간 좀 불안하더라고요. 연결을 불안한다거나 버튼 찾기도 좀 힘들 때가 많았고 좀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능 같은 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뭐 방을 쪼갠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고 메이크업까지는 아니지만 뭐 얼굴 좀 뽀샤시하게 해주는 효과 이런 것, 뭐 버추얼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줌이 훨씬 더 좀 재밌고 쉽고 잘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연결 과정도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그리고 또한 뭐 스카이프가 어쩌면 더 오리지널 하잖아요. 스카이프 같은 경우도 화당 앱으로 많이 써왔었는데 스카이프는 스카이프대로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줌을 따라가려고 많이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늦게 나온 줌이 지금은 더 대세가 되었고 확실히 써보니까 편하고 기능들도 정말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들로 많이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탑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저는 줌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직 주식을 못 샀는데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걸릴 거다. 글로벌리하게 전부 다 맞으려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락다운이라든가 쉘터 앳 홈, 뭐 소셜 디스턴싱 이런 것들에 힘입어 이 비디오 컨퍼런스는 계속 핫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 줌은 말씀드렸듯이 정말 쉽고 쉽게 쓸 수 있고 뭐 매니지하기도 좋고 또 확장성도 좋아서 이 아마도 근미래에 굉장히 탑라인 그로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도 굉장히 프리벤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뉴 하드웨어도 개발 중이고 또 줌 프롬 홈 솔루션이라는 거를 런치한다 그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지금 현재의 줌만 봐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또 다른 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좀 핫해질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트렌드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텔레 헬스케어 웨이브이고요.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도 계속 좋아질 거다. 팬데믹 종식과 관계없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고 이 디지털 헬스 스페이스가 이제 붐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메디컬 컨설테이션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뭐 증상들을 얘기 들으면서 의사가 뭐 친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얘기하는 게 훨씬 공신력이 있잖아요. 워낙 지식도 많으실 거니까 일반인에 비하면.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당뇨가 우려되니 뭐 어떻습니까? 뭘 하십시오. 어떤 거를 주로 드십시오라든가 이렇게 대화만으로도 사실은 치료할 수 진료를 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다른 간단한 메디컬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결국은 뭐 노령층에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IoT라든가 인터넷 오브 더 띵이라든가 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예,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만 해도 사실은 뭐 심박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일진 몰라도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TDOC라고 이 텔라독 헬스라는 그런 컴퍼니인 것 같아요. 뭐 외우기 쉽게 뭐 텔레 닥터 정도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뭐 티덕이라는 그런 주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버추얼 케어 솔루션이고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를 하는 거고 이제 환자와 뭐 의사들을 이어주는 그런 패스웨이다라고 보고 있고 리모트 모니터링과 비디오 컨퍼런스로 이 사용을 해갖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트렌드가 이 클리닉, 그러니까 병원을 병원 방문을 이제 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트렌드를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그거 굉장히 혁신적인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젊은 10대, 20대들은 이게 꼭 필요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뭐 30대 중후반 가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몸이 따라오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운동을 좀 하면은 모를까 좀 예, 좀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아 이게 몸이 이제 점점 부족해 오는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예, 좀 잡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트렌드 3는 이 컨택리스트 페이먼트예요. 그리고 딜리버리. 이게 결국은 비접촉 페이먼트 시스템 핀테크죠. 핀테크랑 이 딜리버리 배달이죠. 이거는 굉장히 저희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할 것 같은데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우스갯소리로 하니까 정말 이 배달은 옛날부터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인데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딜리버리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뭐 오히려 드라이브 뚜루가 많죠. 자동차 생활권들이 많아서 뭐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돈 내고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좀 발달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는 이제 딜리버리 쪽도 뭐 그룹허브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딜리버리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컨택리스 페이먼트도 굉장히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직도 캐시나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사회였는데 미국은 요즘에는 이제 핀테크 발전에 힘입어서 뭐 온라인 결제 같은 거 모바일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그거를 그런 것들을 가속시켰다는 거죠. 이커머스 붐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트리거드 글로벌 디지털 페이먼트 어답션 웨이브. 이제는 글로벌하게 정말 디지털 페이먼트가 너무 유명해졌다는 거죠.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andemic has alleviated contactless payment option. 접촉이 싫으니까 이제 접촉이 없는 비접촉 페이먼트 옵션이 굉장히 핫해졌고요. 그리고 딜리버리도 또한 핫해졌다고 해요. 이거는 편리한 것도 있는데 편리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휴먼과의 그런 컨택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서비스를 안 한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덜 가게 되겠죠. 그래도 저는 좀 코스트코를 아직 애용하고 있다는 건 안 비밀이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컨택레스 카드는 뭐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친숙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탑 퍼포머로는 페이팔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스퀘어도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의 기사는 페이팔을 다루고 있습니다. 탑 퍼포머로 다루고 있고요. 1인 자라는 거죠. 로부스트 그로스가 일어났다 그러고 또 이 뉴 액티브 어카운트 새로 신규 계좌 창설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이번 팬데믹 이후로.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트렌드로는 EV Revolution on AI and Machine Learning Backed Automation. 그러니까 AI나 머신러닝을 통한 뒷받침하는 그런 자동화로 인해서 EV 전기 자동차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좀 말은 거창한데 결국은 이 EV, Electric Vehicle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좀 뭐 대중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EV의 뭐 상업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 affordability, 그러니까 뭐 접근성, 가격 접근성이랑 가격이랑 이 인프라, 차징 인프라를 전부 다 잡았다고 그래요. 테슬라가 그랬죠.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하고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 얘네들은 AI나 머신러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오토메이션도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올 거지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는 올해부터는
좀 더 스트릭트한 그런 에미션 컨트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직도 계속 핫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또한 이런 좀 뿌듯해한다고 할까요? 이 로어 글로벌 카본 에미션이나 뭐 클린 에너지 퓨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래요. 이 EV 킹이죠. 킹슬라. 테슬라가 이제 탑 무버로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워낙 유명해서 별다른 설명할 게 없습니다. 모델 3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리더 인 더 EV이고요. 그리고 모델 Y도 이제 곧 프로덕션이 계속 가속화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어, 거고요. 이 그린 에너지는 사실 뭐 전기차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따로 빼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얼마나 이제 서스테이너블 리빙이 중요한지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 네이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새삼 깨닫게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월드와이드하게 폴루션 레벨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만큼 교통량도 줄고 여행 안 가잖아요. 비행기 안 타죠. 그리고 출퇴근도 거의 안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뭐 글로벌하게 폴루션 레벨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만큼 뭐 생산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판매량이 떨어졌으면 뭐 공장도 스탑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뭐 약간 좀 말을 좀 억지로 이어붙인 느낌도 들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뭐 꼭 틀렸다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친환경 사업에 더 힘을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사는 뭐 이런 내용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카본 뉴트럴 포커스 앤 인바이러먼트 프렌들리 비즈니스 친환경 사업죠. 친환경 사업이 분명히 2021년에 메인스트림이 될 거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술 발전에 있어서 이제 clean energy source available in nature to produce electricity. 그러니까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제 전기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뭐 풍력 발전기라던가 아니면 솔라셀 등에 많이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First Solar라는 컴퍼니가 있어요. FSLR이라는 티커를 쓰고 있고요. First Solar죠. 뭐 최초에 만든 그런 솔라셀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First Solar라는 회사가 있고 이 솔라 모듈과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라 그래요. 그리고 얘네는 수년 내에 이제 새로 나온 시리즈 6 모듈을 이 manufacturing capacity 용량 생산량을 6기가와트까지 작년에 늘렸고요. 그리고 올해도 8기가까지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 기가와트라는 게 그래도 꽤 큰 단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기가와트면 그래도 이거는 좀 확실한 게 아니라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적어도 뭐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몇 개는 돌릴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8기가와트이기 때문에 훨씬 뭐 한 9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아직 많이 못 해갖고 뭐 예, 어쨌든 이거는 그런 큰 지역적인 발전이 가능한 큰 레벨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간 돌릴 수 있는 그런 전기량이라는 거죠. 어, 집 한 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솔라 포토볼테이크 패널 이건 PV 소자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솔라셀에서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필수 소자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약 15% 정도 늘었다 그래요. 늘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2021년에는 총 수요가 한 143.7 기가와트 정도 될 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글로벌하게는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정책 문제가 저는 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바이든이 친환경 하겠다고 했으면 친환경을 예, 친환경 관련주는 분명히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올해를 빛낼 다섯 가지 주식 트렌드를 알아봤는데요. 요게 보면은 역시 테슬라가 작년 한 해를 보면은 1년 동안 680% 정도로 이제 8배 정도 되는 주식이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탑 무버로 기록하고 있고 줌도 이 그래프만 보면 만만치 않네요. 줌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한때는 뭐 지금의 테슬라만큼 올라갔네요. 이건 몰랐네. 줌을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 됐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됐으면 됐지. 테슬라가 부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고로 둘 다 없습니다. 제가 똥손이라 이건 못 샀네요. 그리고 T도 텔레닥이죠. 텔레닥터. 원격 의료도 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요즘에 어쨌든 뭐 2배 이상 됐고, 페이팔도 좋죠. 2배 정도 된, 1년 동안 2배 만든 그런 효자. 그리고 FSLR, 이거 솔라죠. 퍼스트 솔라라는 거고, 얘는 77% 올랐으니까 뭐 1.7배가 1년 동안 됐는데, 얘는 좀 약간은 기대가 돼요.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트렌디하게 계속 올라간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 맞이하면서 친환경 많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얘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S&P 500이고요. 인덱스인데, 인덱스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17%나 올랐으니까 이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거지? 확실히 좀 버블이 끼긴 낀 것 같아요. 근데 뭐 버블이든 아니든 어떻습니까? 트렌드 맞게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예, 몰빵 안 하고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우리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종목은 뭐 이렇게 아주 뭐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니까 뭐 꼭 저 종목만 뜬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사의 핵심은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줌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화상회의주, 그리고 T도구로 대표할 수 있는 원격 진료 관료주, 그리고 페이팔로 대표할 수 있는 핀테크주, FSLR로 대표할 수 있는 뭐 솔라셀, 자연에너지주, 그리고 테슬라로 대표되는 그런 전기차 관련주, 이런 5가지가 2021년을 빛낼 그런 주식 트렌드라고 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공부 잘 되시고요. 투자도 잘 되시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